네, 안녕하십니까. 스탠포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부학장을 맡고 있는 폴킴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야, 아니 근데 성적 하위 1% 학생에서 미국 스탠퍼드의 부학장이 됐다. 네. 이게 뭐 성적 하위 1%라고 이게 뭐, 하더라도 이게 7살 때인지 뭐 초등학교 예, 1학년 잠깐인지 때인지 뭐 네. 이게 제가 이 초중고 때 계속 하위 1%를 유지했었습니다. 고등학교 때도요? 그럴 리가 없네. 근데 그 하위 1%가 뭐 알고 보니 뭐 고등학교 뭐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되는 데고 막 이런데 아니, 보고 절대 뭐 특목 보고. 그런 거 아니고요. 좀 근처도 못 가봤고요.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60명이었거든요. 그 한 반에 그쵸, 그쵸. 60명인데 한 명이 조퇴를 했고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아파서 이제 또 아예 나오지 않았어요. 예, 제가 58등을 했어요. 한마디로 뭐 거의 꼴찌였다라는 얘기 아닙니까? 성적표에 늘 양가밖에 없었다. 그렇죠. 네. 그런데 지금 스탠퍼드 대학교의 부학장이 됐다. 이건 사실 믿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좀 희망이 되나요? 이렇게. 예? 아니요. 희망. 이건 희망이라보다는 그러니까- 의구심이 점점 커집니다. 그러니까 네.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어야 우리가 희망을 갖지. 그렇구나. 이거는 좀 의구심이에요. 의혹. 예, 이거는 알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이게 실제로 검증을 가능한가? 해봐야겠어. 풀어드리겠습니다. 이건 한번 네, 파야겠다. 네, 진짜. 예. 네, 풀어드리겠습니다.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. 네, 솔직하게. 네. 네.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스탠퍼드면은 세계적인 명문 여기 나온 그 이제 대단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. 그렇죠. 네네. 네. 그뿔 뭐, 그분도 또 거기 나왔고. 창업자도. 네, 그렇죠. 네. 뭐 인스타그램. Não sou daqui, só caqui. Não sou Sophie, só caqui. Não vou a pé. 스탠포드를 뭐 졸업했던 뭐 잠깐 다녔던 뭐 이런 사람들이 창업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. Vou a pé. Não vou de trem, nem de táxi. Vou de caqui. 창업한 기업들의 총 그 매출액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2.7 트릴리언 달러였어요. 그게 2011년. 그러니까 지금 2022년 가치로 따지면 한 5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될 거고 5 트릴리언 달러. 그러면 이제 미국이 1위 GDP에서 1위고 그다음에 중국. 그다음에 이제 이 스탠포드 그 총 그 기업들이 만든 매출액이 한 3위 정도의 GDP. 그러니까 국가로 따지면 한 전체 GDP 랭킹 3위 정도가 될 수 요게 있죠. 그 스탠퍼드가 그 어디 있는 겁니까? 그 실리콘밸리가 실리콘밸리. 그래요? 예, 예. 아. 그 당시 학교에서는 그 반에선 특히 어떤 학생이었어요? 그 교탁이 딱 있으면 그 쫙 제일 뒤 교탁에서 정 가운데 제일 뒤에 앉는 그 학생.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너무 못했고 또 하기도 싫었고 한번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이러니까 그냥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. 너무 싫어서 가지고 혼자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어요.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고 질문 많은 그런 아이 있잖아요. 이 뭐 테레비가 어떻게 작동할까? 한번 뜯어봐야지. 막 이렇게 뜯어보고 뭐 카메라가 이게 어떻게 찍히는 걸까? 그럼 다 뜯어보고 또 이렇게 뭐 백과사전 보다가 뭐 엑스레이라는 게 있네. 그럼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? 아, 엑스레이는 고압의 전류가 필요하구나. 고압의 전류를 진공 상태의 어떤 그 관에다가 나왔어. 보이면 엑스레이가 발생한다. 뭐 이런 거 나왔어. 내가 들어가지고. 조셉 학교 시험만 꼴찌지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봐. 이게 그게 아니네요. 아, 근데 학교는 너무 싫었어요. 그 공부하는 그 아 근데 이 정도의 관심도면은 수학이나 예를 들면 과학에 관련된 과목들은 좀 제가 만드는 거는 참 좋아했어요. 그래갖고 발명품 상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상을 많이 그런 거는 그런 있지만 것만 받았어요. 학업 네. 성적은 진짜 안 뭐 좋았어요. 영어, 수학, 뭐 국어 뭐 이런 건 전혀 이제 성적이 안 나왔고. 그러니까 뭐 혼나지는 않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제가 몇 학년인지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. 제가 관심이 별로 이렇게 없으셔가지고 뭐 그냥 뭐 공부를 하든 말든 뭐 그냥 알아서 해라. 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다. 제가 그때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집에서 나가야 돼. 이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. 진짜요? 그래서 제가 아버님 그럼 저 고등학교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나가면 안 될까요? 제가 그랬었어요. 네. 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. 제가 나가서 뭔가 이렇게 자립을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했더니 아버님께서 그거는 안 되고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해라. 네. 그다음에 뭐 어딜 가든 뭐 마음대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또 저희 삼남매인데 제가 막내예요. 그래서 이제 저희 누님은
동화책이라든지 이런 책이 이렇게 전집이 있으셨고, 그다음에 형이 바로 밑에서 그 책을 받아서 이제 보시고, 그럼 제가 저까지 왔을 때는 이제 책이 막 뜯어져 있고 앞이 없고 뭐 뒤가 없고 막 그랬어요, 책들이. 그래서 앞이 없는 책을 이렇게 보면 아, 이 스토리는 앞이 이렇게 시작했을 거야. 뭐 뒤가 없는 책은 보면 아, 뒤는 이렇게 끝났을 거야.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의력 교육 아닌가요, 그게? 그렇죠. 어떻게 보면. 그래서 예, 이 지금 아버님의 무관심이, 천재다 천재. 제 부모님의 무관심이 저를 창의력을 키우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아니 근데 이제 미국에 그러다가 왜 갑자기 가시게 된 거예요?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당시에 미국 방송이 좀 나오고 그랬어요. AFK 뭐 이런 네, 것들이 맞아요. 있어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좀 다른 세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고, 뭔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느낌이 난 그냥 미국만 가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자신감, 네, 왠지 모를.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뭐 영어가 안 되니까 맥도날드에서 뭐 햄버거를 주문을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. 혹시 뭐 미국 가서 뭐 주문해 보시고 그러셨나요? 뭐 그런 적은 있죠. 뭐 전혀 문제 없이 뭐 문제 없다기보다는 이제 네. 그쪽에선 문제 되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문제가 이쪽에서는 없는. 이제 기백으로 밀어붙이죠. 아, 아, 익스큐스미.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, 우리 쪽에서는 네. 문제가 될 수 없는 영어. 그렇군요. 네, 그거 기백으로 그냥. 디스원. 아, 플리즈. 많이 시키셨네. 네, 아, 플리즈. 저는 밀크쉐이크 플리즈. 와,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냥 딱 가서 콤보 원 끝. 콤보 원. 콤보 원. 그 콤보 당시 원을 20살에? 그렇죠. 네. 네, 콤보 원 하면 그냥 바로 콤보 원을 받고 해서 야, 영어를 어떻게 하면 빨리 늘릴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겠다. 어떻게 하면 빨리 단시간에 친구를 빨리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기숙사 그 정문에다가 프리 비어 하고 방 번호를 딱 적어놨어요.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제 방문이 그냥 계속 노크를 하면서 맥주가 공짜니까. 맥주 공짜인데 누구냐. 아시아에서 온 쿨 가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걔 진짜 쿨하다. 막 소문이 난 거죠, 학교에서. 그러니까 친구를 막 단시간에 그냥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참 네. 비상하다. 이게 하시네요. 참 비상하지 않아요? 네, 프리비어. 아니 내가 맥주를 좋아하지 않아도 이 친구는 뭘까? 누구지? 무슨 이유로 맥주를 공짜로 준다는 걸까? 궁금하지. 그렇죠. 예. 그래서 친구를 금방 만들었고,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들어보고 싶었던 게 음악 수업이에요. 뭐 음악은 영어 못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해서 그걸 이제 들어야지 하고 딱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시는데 이 뭐 베토벤 모차르트를 듣고 에세이를 5장을 써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. 영어를 잘 못하신다는데. 어떻게. 그렇죠. 그래가지고 제가 첫 장에다 이렇게 뭐 This music is good 뭐 이렇게 뭐 제 이름 폴킴 딱 이렇게 했더니 교수님이 이게 뭐야? 한참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니 너 무슨 말을 할 줄 아냐? 그래서 좀 한국말을 할 줄 안다. 그럼 너 이거 영어로 쓰지 말고 에세이 한국말로 써볼래? 그래가지고 제가 썼어요. 아주 정성 들여서 뭐 음악 뭐 그 경비병의 말굽 소리 같은 뭐 이래서 갈대밭을 지나면서 뭐 그랬을 때 그 뭐 서스펜스가 있고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또 그 서사시를 제가 썼죠. 한국말로. 근데 이제 교수님이 그거 사전 갖고 오라고 가져와서 한 단어 한 단어 설명을 하라. 그랬고 네 그래갖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. 그 교수님도 그 대단하시다. 교수님이 대단하시네 또. 다 이렇게 들으시더니 교수님이 이 수업은 영어 수업이 아니야. 이 수업은 음악 수업이고 너의 음악 감수성을 보는 수업이기 때문에 너는 A 플러스를 받아야 되겠다. 그 A 플러스 딱 써서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. 감동을 받았죠 제가. 그러니까 이게 참- 뭔가 이런 분들이 결국 내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거든요. 그런 분이 진정한 코치지. 진짜 그렇죠. 코치. 코치. 왜냐면 네. 이거 뭐야 에세이 5장인데 디스 뮤직 이즈 굿? 야 너는 그냥 F. 끝이야. 넌 탈락이야 F. 예. 게라. 있으면 이렇게 해도 솔직히 할 말이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런데 그 교수님이 제가 뭘 못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아신 거죠. 그래서 제가 생애 처음으로 그 A 플러스를 받아서 너무 자신감이 이제 넘친 거죠. 아니 왜냐면 너무 신나잖아요. 그렇죠. 처음이니까. 그동안에 이제 가 양만 나를 양가. 나를 언어라는 장벽으로 가두지 않았으니까. 그렇죠. 저는 양가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A 플러스 학생이 이제 된 거죠. 야 그래서 이제 그 이 A 플러스를 받은 이후에 네네. 뭐 나의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. 있었죠. 아, 나 계속 받고 싶다. 그래서 혹시 그 수학 수업은 어떨까? 수학은 뭐 영어가 이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요. 문제를 숫자로 하는 거니까. 푸는 거니까.
그 수학을 시험을 이제 봤는데 제가 또 거기서 A를 맞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 수업만 계속 들었어요 처음에. 아니 근데 나는 저 부학장님, 나 좀 굉장히 궁금한 게, 네.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A+A를 받는데 네, 네. 왜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? 왜 하는지를 몰랐다. 예. 왜 이유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없었구나. 이유가 없었던 네. 거고 이 공부를 해갖고 뭘 나에게 할수 있지? 동기부여가 안 됐다는 얘기. 동기부여가 안 된 거고 초중고에서 좀 이렇게 코칭을 해주실 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코칭. 예.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시는 코칭이 뭡니까? 그러니까 티칭과 코칭의 차이점. 어. 네, 티칭이 아니라 이거 뭐 코칭이다. 또 뭐 여러 가지가 뭐 아, 나옵니다. 네, 네, 뭐 네, 네. 우리 또 깊숙이 한번 들어가 네, 볼게요. 티칭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치는 거. 거고 암기를 하고 이게 주입식 교육이잖아요. 근데 사실 금방 까먹거든요. 근데 코칭은 이 아이가 뭘 잘하는지 그렇죠. 잘 못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끌어내는 거죠, 잠재력을. 그게 코칭이. 그게 코칭인데 그런 분들이 좀 계셨었더라면 제가 더 이렇게 그렇죠. 뭔가 잘할 수 있었지 않을까. 지금 잘하고 계세요. 부학장님이 뭐 아무나 됩니까? 스탠포드 대학교의 부학장님이. 그때가 1990년대 당시에 인터넷 써보셨나요? 그 인터넷 되게 느렸잖아요.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게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가상현실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. 제가 그래서 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상 병동을 만들고 가상 환자들이 있는 그 virtual reality를 만든 거예요. 그 만드신 게 몇 년도예요? 1997년 정도니까 예. 이 가상 지금 가상 이거를 현실을 활용한 교육. 네. 부학장님 되실만 하네. 이거 20년 앞을 진짜 내다보신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렇죠. 이런 그 예, 개념이 사실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. 그렇죠. 그 당시 그 인터넷으로는 소화하기 힘들었지만 그 아이디어가 괜찮았던 거죠. 그래서 아마 이제 스탠포드에서 좀 가치가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예, 그때부터 계속. 그래서 지금 21년째 지금 스탠포드에 있습니다. 아니 근데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왠지 스탠포드 대학교 부학장이시니까 네네. 주변에서도 이제 그 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든가 그런 질문들 많이. 그렇죠. 우리 아이 뭐 스탠포드를 보내려면 그러니까. 네네네. 어떻게 해야 되냐, 뭘 준비해야 됩니까? 그렇죠. 어떤 공부를 시켜야 됩니까? 이러면 지금부터 참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? 진짜 너무 답답해요. 그럴 때 뭐 왜냐하면 스탠포드 제가 그 뭐 추천서도 써주기도 하고 학생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입학 심사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보면 성적은 다 똑같아요. 아이들 그 성적이 다 똑같아요. 잘하는 분들이 또 지원을 그냥 하니까. 뭐 GPA 다 거의 만점이고 아. 뭐 모든 게 거의 다 만점인. 그러면 뭘 보고 이 선발을 해야 뽑느냐? 이제 그 거기에 또 이제 비밀이 있죠. 비밀이. 자, 오, 야. 60초 후에 야. 자, 그 뭐 비밀 있어요? 뭐 있어요? 공개가 됩니다. 뭐 있어요? 네네네. 자, 스탠포드 현지 네. 현직 부학장님이 얘기하시는 자, 그 비밀. 이제 에세이를 쓰거든요.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고 글을 내는데 거기에 보면 스펙이 있는데 이게 중문안방 스펙인 거죠. 이게 뭐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뭔가의 결정점으로 가는 그런 연결이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스펙을 그냥 뭐 쌓기 위한 스펙. 그냥 이것도 그렇죠. 했고 저것도 뭐 했고.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뭐 네. 한 거는 많은데 도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거지, 뭘 준비를 했던 거지를 모르는 상황이 보이면 그 학생은 조금 이제 힘들죠.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봉사만 했다, 뭐 여기 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거를 왜 하려고 했는지, 그다음에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공부를 했고.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저한테 연락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상당히 유별난 아이들이 많아요. 이미 뭐 자기의 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개발도상국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봉사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벌써요.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런 거를 막 관심을 갖는 거예요. 네팔에 있는 어떤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좀 자문을 좀 해주십시오. 다른 분들이 들어보시면은 그거는 뭐 극소수가 아니겠어?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. 뭐 0.0001%의 아이가 아닐까 하는데 제 자리에 있으면 전 세계에서 그런 아이들이 연락이 와요. 전 세계에서 아주 특이한 아이들. 네, 그리고 또 리더십 그 잠재력이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이 연락이 그러니까 이제 와요.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이, 저는 평소에 아이들로부터 리더십이 있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으며 네, 뭐 반장을 했으면 평소에도 어떤 일에든 가장 먼저 앞장서서 선생님이 청소를
우리 집 앞 청소부터 시작하여. 누가 읽어볼래 하면 제가 항상 손을 들고 먼저 책을 읽었습니다. 네네네. 교수님이 전 세계 오지를 다니면서 교육 못 받는 아이들을 또 돕고 어, 계신다고. 네네네. 제가 그 멕시코에 그 집을 지어주러 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.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농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여기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갑니까?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는 여기 없다. 여기 뭐 학교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그렇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?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학교를 못 가다니요. 그래서 모바일 에듀케이션 그 당시가 2005년이거든요. 근데 아직 그 아이폰이 안 나왔었던 맞아요. 네,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인데 마침 또 한국의 어떤 회사가 그 미술관에 가면 이렇게 QR 코드 찍으면 네. 뭐 이렇게 설명하는 그거 있잖아요. 그 회사가 망한 회사가 있어요. 그 기계들이 남는데 이거 뭐 할 게 있느냐? 아 저를 달라. 그래서 그 기계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 제가 프로그래밍을 다시 했죠. 그래서 그 글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거기다 집어넣고 사전을 넣고 또 음악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걸 넣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아이들한테 다시 가서 아이들한테 이제 나눠줬죠. 그러면서 내가 멀리서 들은 바에 의하면 너희들이 상당히 똑똑한 아이들이라고 내가 들었다. 이 기기들이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누가 외계인이 두고 간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니?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거를 막 돌로 이렇게 깨서 막 뜯어보고 또 막 이렇게 바닥에 긁고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멈추게 하지 않았죠. 그냥 가만히. 야야야 그렇게 하면 안 돼. 그, 야 여기 야야야야야. 양반 그거 얼마인지 알아 그거? 그것도 이게 가만히. 이제 네. 이게 이제 티칭이지. 그렇지. 우리 가르쳐. 야 보는 거야. 근데 이제 제가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어떤 여자 아이가 그 버튼이 있잖아요. 그 전원 버튼을 실수로 이제 눌러본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서 막 화면이 나오고 뭐 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거기 주위에 있던 아이들이 다 그 여자애한테 가서 야 너 뭐 했어? 뭐 했는데 그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설명을 해준 거야. 야, 여기 대고 이걸 이렇게 누르고 3초 있어봐. 그럼 이게 켜져. 거기 있는 아이들이 다 동시에 그걸 다 킨 거예요. 그럼 서로 이제 막 가르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저한테 이걸 갖고 오더니 그 아이가 먼저 이걸 키려면 이걸 누르고 3초를 있고 그다음에 음악을 들으려면 일로 가야 되고 뭐 사전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고 설명을 쫙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. 그래서 와 바로 이거다. 티칭이 아니다. 이거는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. 저는 그냥 단지 그 환경만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파악하고 학습하게 하는 거죠. 가르치기 시작하는 순간 아이들은 수동적 아이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외계인 학습법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. 그게 이제 개발도상국에서의 그 모바일 러닝의 이제 시초가 되는. 우리 부학장님이 대단하신 게 더 깊은 오지로 가서 봉사하기 위해서 비행 자격증을 또 따셨어요. 네, 그 어디를 이렇게 오지를 갈래도 차 타고 뭐 20시간을 가야 되고 막 길이 없고 막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를 타면 그냥 뭐 바로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바로 저거다. 내가 파일럿 라이센스를 따야겠다. 취득하고 부시 파일럿 훈련을 받자. 그래가 제가 이제 2019년에 파일럿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파일럿 친구들과 또 오지로 이제 비행기를 몰고서 이제 가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한 거죠. 그러니까 참 교육을 위해서 네네네.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 20시간 갈리는 거리를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의 그 교육이란 아주 간단해요.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했니? 왜 그 질문을 했니? 왜 거기에 관심을 가졌니? 뭐 이런 관심인 거죠.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꼴찌에게 한마디 해주시면. 얘기 좀 해주세요. 꼴찌하게. 좋은 거, 잘하는 거, 즐길 수 있는 거를 하다 보면 최고가 된다. 해보니까 되더라.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. 다 된다. 뭐든지 다 된다. 하고 싶은 거 다 되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. 포기만 하지 않으면. 나만의 특기가 있을 거예요. 분명히 있어요.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아주 유니크한 그런 특기를 갖고 태어났어요. 그걸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분명히 찾을 겁니다.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.